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국민의힘이 선대위 전면 개편을 선언하면서 쇄신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제부터 자택에 머무르며 숙고 중인 상황인데요. 대선을 60여일 앞두고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 오늘은 대구 북구 1위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을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작년에도 한번 또 출연을 해주셨는데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군다나 더 감사드린 건 최근 이제 국민의힘이 연초부터 좀 혼돈의 상황이라 좀 마음이 좀 무거우실 것 같은데도 국민의힘 이제 관계자 여러분들이 최근 여기저기 방송에 출연 약속을 좀 이렇게 펑크를 내셨더라고요. 워낙에 좀 위중한 상황이라 굉장히 좀 힘들고 조심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당 지도부의 선대위가 이제 전면 해체 수순에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소속 의원들도 당직을 모두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내려놓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제 선대위에서 맡고 계신 게 대구 조직본부장 그리고 정부혁신정책 추진본부장을 맡고 계신데 의원님도 어떻게 내려놓으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일단 선대위에 이제 총괄 본부장님들 6본부장님들이 다 직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그 밑에 여러 선대본부의 직위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의원들은 당연히 따라서 좀 내놓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현재 선대위 개편 방향에 대해서 당내 목소리들 어떻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선대위가 너무 비대하다는 그런 의견들도 당 내로부터 있었고 또 비대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또 소통도 원활하지 못했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다른 이유로 지금 선대위 개편이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차제에 진짜 효율적이면서 올해 대선 승리를 위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선대위로 개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번 이 선대위 전면 쇄신의 배경이 이 최근에 있었던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부진의 충격을 수습하기 위한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요. 연말부터 좀 출렁이기 시작했던 윤석열 후보 지지율, 새해 맞이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에게 좀 큰 폭으로 밀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런 여론조사 흐름 어떤 요인이 컸다고 보시는지요? 최근에 여론조사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후보로 결정되고 난 직후에 거의 두 자리 숫자 이상의 차이로 우리가 앞서 있었는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오히려 반대로 거의 두 자리 숫자까지 우리가 지금 뒤처지고 있는 그런 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한 2개월 정도밖에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를 추스르고 따라가지 않으면은 이번 선거가 진짜 쉽지 않겠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대위와 관련해서 전면 개편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 원내 의원들은 물론이고 주요 또 원외 그런 당직자들도 좀 비상한 각오로 지금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지역 민심을 좀 이제 살펴보고 여쭤볼 텐데요. 지금 연말에 윤석열 후보 TK 방문 일정에도 이제 동행을 하셨고 또 새해에도 이제 지역 주민들을 이제 많이 만나셨을 것 같은데요. TK 지역과 또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 지역의 민심은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제 전화로도 하루에 여러 통의 메시지나 좀 걱정하는 그런 전화들을 주시고 계시고 제 지역 사무실에서도 많은 걱정의 전화들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이 우리 당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또 높은 지역이었던 만큼 최근에 당의 내부 갈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 더 또 실망감 또 이러다 정권 교체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또 걱정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지역에서 걱정의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작년 12월 말에 여론조사에서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우리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한 일주 전과 비교해서 10% 이상 떨어진 그런 조사도 나왔을 정도로
워낙 우리 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 보니까 그게 실망감으로 표출이 돼가지고 아주 그 급격한 그런 여론 지지율의 그 하락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당 상황이 이제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만 정책 공약 행보 국민의힘 선대위에서도 이제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 이제 선대위에서 정부 조직과 또 기능 개편을 고민하는 그런 이제 일을 맡으셨는데 만약 그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향후 정부 조직의 개편 방향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그 지난 일요일도 이제 윤석열 후보께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의 그 개편 방향에 대한 공약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뭐 네. 최근에 그 전 세계 동향은 뭐니 해도 디지털 AI로 대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도 지금 정부 분야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공공 데이터 이런 것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에 또 산지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 이런 부처에 산지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제대로 이게 소통과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그 국민들한테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 정보들이 제대로 지금 제공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 플랫폼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공공 데이터들을 통합을 해가지고 또 AI 기능 이런 것들의 그 지원을 받으면은 이런 그 최근에 코로나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까지 좀 더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쪽의 정책 공약을 이미 발표한 바 있고요.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께서는 지금 그 청와대의 권력 이런 것들은 비대하다는 그런 그 인식을 갖고 있기 네. 때문에 책임 총리제라든지 또 내각 그러니까 각 그 정부 부처에 권한과 책임을 좀 내려주는 이런 쪽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했을 때 과연 총리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각 부처를 조율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데 대한 고민 또 각 부처에서 장관들이 또 그 부처 공무원들이 책임성 있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쪽에 제도적인 그 개선 방안을 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최근에 그 5년 전에 빅데이터 조사 결과를 살펴봤더니 그 이번 그 현재 대선 상황과 이제 비교해 보려고 봤더니 그때 그 데이터 검색 순위가 1위가 공정 정의, 그 2위가 이제 경제 살리기였더라고요. 지금의 상황과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제나 공정 정의 그리고 이제 경제에 대한 민심에 이제 그만큼 관심이 이제 큰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재명 후보는 지금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상황 선대위에서는 경제 관련한 어떤 대표적인 정책을 좀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경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그 문재인 정부의 그 가장 실패한 정책이 부동산 정책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그 당에서는 그 부동산의 그 안정적인 공급 이를 통한 부동산 가격의 안정 이런 데 굉장히 이제 중점을 두고 있고 또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가지고 특히 이제 앞서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디지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자리들 또 최근에 우리가 이제 문화 콘텐츠 산업이 굉장히 그 급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고 경쟁력이 뛰어난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 청년 일자리와 연계시키는 그런 그 정책들, 공약들 이런 다양한 공약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이번엔 의원님 의정활동 관련해서 예,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그 공연법 개정안, 그리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등 총 4건의 법률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어떤 법안들이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한테 굉장히 참 감격스럽게도 마지막 그 본회의에서 제가 발의한 4가지 문화 관련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공연법 같은 경우에는 이 뮤지컬이 사실은 공연 분야 중에서 가장 매출액이 높은 분야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독립 장르가 아닌 연극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독립 장르에게 끌어내는 그런 법이 그 공연법 개정안이었는데 이후에 제가 이제 후속으로 이제 그 뮤지컬 진행에 관한 법률 제정법도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될 경우에 좀 뮤지컬에 특화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예산 지원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명실공히 우리나라 뮤지컬 산업이 세계적인 그 뮤지컬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일단 그런 그 길을 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콘텐츠 지령법이라든지 또 문화재 그 문화보호법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은 그 우리나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콘텐츠가 굉장히 경쟁력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 분야에 대해 가지고 국가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재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것도 이제 디지털 그런 그 정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각종 문화재들을 디지털화 시켜 가지고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보존과 관리 또 전시는 물론이고 또 산업까지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법안에 담고 있습니다. 아, 네네.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네, 최근에 또 의원님께서 46년 만에 관광기본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다고 들었는데 뭐 코로나19 사태로 요즘에는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근데 특히나 관광 여행사들이 줄폐업을 하면서 존폐기로에 서 있는데 이 법안의 내용 발의 배경도 궁금합니다. 기존에도 관광기본법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선언적인 그런 규정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광기본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관광업계에 실질적인 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면 개정안을 통해 가지고 정부에서 체계적인 관광 정책을 이렇게 수립을 하고 네. 또 관광과 관련된 그 기본적인 실태 조사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정책에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의무화를 시켰고 특히 이제 그 관광 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예산 지원 또 제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을 또 이렇게 내용에 또 포함을 시켰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가장 그 피해를 보고 있는 업종이 관광업종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에도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가 어떻게 뭐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유사 사항이 계속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코로나와 같은 관광업계에 큰 그 위해를 줄 수 있는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정부에서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관광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들이 관광을 하는데 좀 불편을 없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또 지원 법안 이런 것도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코로나19는 이제 공연업계와 여행업계 이제 관계자분들이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출연하셨을 때보다 오늘 좀 그 차분해지시고 좀 톤이 한 톤 좀 다운되셨는데요. 네. 마지막 질문은 조금 더 힘차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해가 이제 밝았으니까요. 그 마지막으로 2020년 새해 의정 활동 목표 방향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각오 한 말씀 그리고 오늘 못하셨던 말씀 있으시면 다 종합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뭐 우리 당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좀 목소리가 좀 이렇게 좀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뭐 새해 저희 의정 활동은 뭐니뭐니 해도 네. 지금 정권 교체가 많은 국민들 지금도 사실은 우리 당의 그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적인 여망은 가반이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좀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격차가 나타나고 있지만서도 이재명 후보가 이게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서가 아니고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받았던 지지율이 많이 빠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격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대로 좀 정신을 차리고 당이 단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분명히 진짜 많은 국민이 바라는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그리고 뭐 제 이제 문화 관광 분야와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가장 그 고통을 많이 겪었던 업종들이 대부분 우리 문화 관광 업종들입니다. 네네. 이런 업종들이 최근에 코로나 상황에서 입은 피해를 빨리 좀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뒷받침 또 손실 보상 이런 쪽에 좀 정책 마련하는데 좀 최선을 좀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새로 이제 정권을 잡았을 경우에 그동안 우리 문화예술계라든지 체육계에서 상당히 좀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뭐 피해도 피해지만서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원보다는 오히려 관여와 간섭이 많았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기 네. 때문에 우리가 집권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현재 문화예술계나 체육계에 계신 분들이 또 우리 국민들이 여망하는 관련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정책 공약들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데 또 많은 고민과 또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새해에도 그 국민들을 위해서 많은 그 좋은 정책 개발에도 힘써 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앤파워 인터뷰에서는 대선 60여일 전 TK 지역 민심 동향 그리고 국민의힘 선대위의 쇄신 움직임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과 관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